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 비가 아주 시원하게 내렸는데 지금은 뭐 그쳤다고 그러죠? 네. 네, 대부분 그쳤다고 그러는데 한여름에 내리는 소낙비 시원한 청량감을 주잖아요. 네. 여름 과일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과일 좋아하세요? 저는 여름 오면 역시 수박이죠. 네, 수박 참외도 좋아합니다. 좋고. 네. 수박 많이 드시나 봐요. 근데 이 여름에 정말 단디 같은 갈증을 풀어주는 이 여름 과일이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건강하게 맛있게 잘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에 앞서서요. 귀가 솔깃해지는 한 주간의 건강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건강 얘기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선민 원장이 오늘 합류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더 잘생겨주셨어요. 살이 더 빠지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선민 원장과 함께 해볼 텐데요. 전해줄 건강 이슈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먼저 살펴보시죠. 네, 위클리 건강 이슈인데요. 8월부터 땡땡땡 질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입니다. 야, 이거 못 맞추겠는데? 땡땡땡 질환이 뭔가. 어떤 질환일까요? 네. 바로 뇌혈관 질환입니다. 아. 사실은 14가지 항목이 확대가 되는데 네. 지금 정부에서 계속 조금씩 그 보험 항목을 조금씩 늘려가고 있잖아요. 그중에 이번에 발표한 14가지는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뇌혈관 질환 관련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이 여름에 뇌졸중 같은 것도 잘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네네. 사실은 겨울만큼 일어납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우리 시청자들한테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 어르신분들은 이게 뇌혈관, 심혈관 질환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이게 확대되고 그러니까 네. 보험 적용된다 그러니까 아주 다행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그러면 어떻게 확대된다는 겁니까? 아주 구체적인 항목은 아마 시청자분들 좀 어려우시긴 할 텐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뇌경색이 생겼는데 혈전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네. 경우에 지금 현행법에서는 8시간 이내에 병원에 방문하셔야만 보험 진료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9시간에 오신 분들은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예. 네. 여러 가지 효율에 의해서 정해진 원칙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는 12시간 또는 24시간까지 확대 적용됨으로써 이제 그런 억울함을 겪는 분들을 조금 미연에 예방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러면 그 검사비나 치료비 이런 것도 다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요번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치료 재료와 관련된 것과 예. 시술에 관련 항목들이 좀 확대가 됐는데요. 네네. 앞으로는 아마 여러모로 확대가 될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네. 범위도 또 확대됐으니까 그렇죠. 훨씬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혈관이 좀 막혀서 혈전을 없애는 시술을 했는데 네. 시술을 하고도 여전히 한 70%가 막혀 있단 말이에요. 어허. 이런 경우에는 혈관 부위에 따라서는 스텐트라는 거를 넣어줘야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보험이 안 됐었어요. 스텐트. 좀 그렇죠. 근데 이제는 시술하고 남았을 때 70% 이상 막혀 있다고 하면 역시 보험이 적용된다.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밖에 또 확대되는 범위가 또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왜 소음이 있는 곳에서 청력 체크하는 검사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검사도 1년에 1회 이렇게 좀 국한돼 있었다면 이것들이 이제 횟수 제한이 없어졌고요. 오. 골다공증 관련해서도 그 치료약의 약제 평가를 하기 위한 피검사들이 1년에 1회였는데 2회로 확대됐고요. 비타민 D 검사 요새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이런 경우도 질환이 좀 더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더 적용받으실 수 있는 보험 혜택이 많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저는 아까 8시간 안에 와야 보험이 적용되고 그 이외에는 안 되고 있다는 것도 몰랐었어요. 아, 그런 게 있었구나. 하여간 다양한 검사에 보험이 이제 확대 적용된다니까 꼭 참고하셔서 건강 다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볼까요? 아, 이건 알지. 양치질을 잘하면 땡땡 위험 줄어든다. 충치. 저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충치가
충치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충치, 틀니. 네, 뭐 충치도 맞습니다. 하지만 네. 뭐 여기서 그렇게 뭐 쉬운 질환을 이렇게 언급하겠습니까? 바로 충치가 아니라 치매 위험을 줄여줍니다. 심해요? 심해요. 심해요? 어. 너무 이제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딱 적절하게 가고 있습니다. 양치와 치매하면 우리 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당황하실 수 있겠는데요. 네. 전혀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양치만 잘 해도 네. 치매 발병 위험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하. 아, 이를 잘 닦으면은 이 치아 건강이 더 좋아지겠지. 무슨 앞에 말은 같네, 치자로. 근데 치매 위험도 이게 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구강 세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제 노르웨이 베르겐 이제 임상과학과 연구팀이 연구를 했어요. 치주염을 일으키는 박테리아, 박테리아가 뇌로 침범을 하면 침입을 하면 네. 독성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이 독성 단백질이 뇌 신경세포를 파괴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라는 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치주염 박테리아가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네. 이제 연구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요. 네. 이제 치매로 사망한 환자의 뇌 조직 샘플 53명의 네. 뇌 조직 샘플과 치주염이 없었던 동일한 연령대 환자분들의 뇌 조직 샘플을 비교를 해봤더니 치주염을 유발했던 환자의 경우에 이제 뇌 조직 샘플의 96%에서 치주염 박테리아의 DNA가 발견이 됩니다. 예. 96%면 뭐 거의 대부분이 거의 걸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네. 아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치주염이 100% 치매를 유발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치매가 발병이 되겠지만 치주염 박테리아가 있는 이제 경우에는 치매의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치매가 생겼을 때 이렇게 진행이 더 가속화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치주염이 위험하네요. 치주염 안 생기도록 해야 되겠네요. 치주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구강 내 세균성 질환들이 전신 질환을 일으킨다는 게 최근의 연구 추세입니다. 예.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이 치주염 심하면 네. 치매뿐만 아니라 암의 발병률이 에휴, 높아진다는. 거의 암까지 또 너무 그 위기에 조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암까지 걸리면 너무 아니, 늘 심한데. 겁을 주시니까. 그러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한 연구팀에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요. 네. 치주염이 심하면 네. 심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폐암이나 대장암, 기타 암 발병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대규모로 연구가 진행됐었는데요. 연구진들이 이제 성인 남녀 7,466명을 대상으로 네. 1990년대 말부터 네. 2012년 동안 분석을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전체적으로 치주염이 심한 분들은 네. 치주염이 약하거나 없는 분들에 비해서 암 발병 가능성이 24%입니다. 암 하면은 괜히 너무 무서워지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어떤 암이 좀 발병을 했을까요? 가장 발병률이 높은 설암? 암이 폐암이었는데요. 폐암이요? 어쩌면 이제 구강이랑 가장 가까운 장기이기 때문에 발병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치주염이 심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폐암의 발병률이 2배가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기타 암으로는 대장암이나 췌장암 아이고. 발병 가능성이 높았고 예. 그런데 이런 암들은 관련이 없었다가 뭐 유방암 또 전립선암, 혈액암과는 무관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아 관리, 입 안 관리를 잘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치아 관리의 기본이 양치질 꼭 해야 되는 거고 뭐 드시면 양치하러 가는 분들 있는데요. 네. 그 유난 떠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확실히 하니까. 우리도 방송 끝나고 가면 한 번씩 양치하고 그래요. 시작과 끝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나눠볼 건강 이야기는 무엇인지 화면으로 만나봅니다. 아니 날 더워지고 갈증나고 그러면 정말 여름 과일 대표적으로 수박 참외 시원하게 먹는 상상만 해도 시원하네.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수박이랑 복숭아가요. 매해 여름 과일 대형마트 판매 순위 1, 2위를 다툴 만큼 참 인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난해는 수박이 승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작년 한 대형마트의 7월 수박 매출이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10% 증가를 했고 복숭아는 7%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역시 여름에는 뭐니 해도 기승전 수박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건강에도 좋죠. 저는 뭐 탄산음료나 막 청량음 이런 거보다는 주로 이제 과일
과일을 많이 먹는 게 건강하다 그래서 과일을 주로 많이 먹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수박 아주 시원하고 좋잖아요. 좋네. 그렇죠. 건강도 좋고 그렇죠, 여름 그렇죠. 더위도 잡고 너무 좋은데 저는 영상 보다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여름 과일 때문에 탈이 날 수 있다고 하니 그러니까요. 이젠 과일도 못 먹겠어요, 원장님.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배탈 나는 거 정도는 뭐 한 번쯤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근데 그 외에 놀라운 거는 저혈당을 만들 수도 있고요. 반대죠. 고혈당이 저혈당을 만들 수도 아니고요? 있고. 네, 그렇죠. 오. 저혈당을 만들 수도 있고 우리가 부정맥으로 인해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요? 한동화 선생님하고 이선민 선생님 친하죠? 야, 겁을 줘. 왜 이렇게 오늘 무시무시한 것만 들고 오셨어? 아니, 내가 부정맥 시술을 해봐갖고 제가 지금 뜨끔뜨끔하단 말이에요. 네. 그 제가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네. 하는데 네. 사실 얼마 전에 기사에 나고 저도 보고 놀랐던 건데요. 그 리치라는 과일 아세요 혹시? 알아요. 우리 리치 알죠, 리치. 뷔페 식당에 가면 이렇게 네. 까면 하얀 하얀 아주 거. 탱글한 맞아요. 알맹이가 네. 나오잖아요. 네. 저거. 네. 그렇죠. 저 리치를 먹고 인도에서 31명의 아이들이 사망을 했다고 하고요. 정말요? 또 하나의 기사에 제가 봤더니 중국에서는 또 한 10여 명의 아이들이 사망을 아이고.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 리치라는 과일 안에는 그 특정 아미노산 2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이 당의 신생 합성을 억제하고요. 우리 몸의 지방 세포가 당으로 변화하는 걸 억제해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은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예.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저 과일을 열대 과일을 그동안 접해보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맛있으니까 무분별하게 식사 대용으로 먹는다든지 과하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가는 큰일 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우리 뷔페 식당에 가시면 있어요. 그 조금 붉은색이 있고 좀 어두운 갈색이 네. 있고 한데요. 네. 갈색으로 갈수록 잘 익은 건데 아. 설 익은 아이들은 저런 성분이 2~3배가 더 들어있다는 거예요. 천만다행인 건 뷔페 식당에서는 밥 시컷 먹고 나서 드시니까 네. 뭐 큰 그런 걱정은 없겠으나 예. 맛있다는 이유로 따로 구매하셔갖고 집에 두고 여름철에 밥맛 없다고 그걸 밥 대신 드셨다가는 예. 큰일 날 수 큰일 있습니다. 나네요.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그래도 리치는 저희가 쉽게 접하거나 자주 먹는 과일이 아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그렇게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과일이 뭐 참외나 수박. 네. 근데 이런 이제 과일에는 의외로 칼륨치가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열대 과일 중에 아보카도도 굉장히 많이 드시는데요. 아, 맞아요. 아보카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식품 중에 네. 칼륨 함량이 1위입니다. 1위. 가장 높아요. 예. 그러니까 과일을 포함해서 모든 네. 식품 중에 아보카도가 칼륨 함량이 1위인데요. 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칼륨 배출에 문제가 있는 네. 만성 신장 질환 환자들의 경우에는 네. 칼륨 배출이 안 되니까 칼륨치가 높아져서 아, 그렇겠네. 신체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네. 거죠. 주의하셔야 합니다. 점점 무서워지는데요. 네. 신체적인 문제, 어떤 문제를 좀 일으키는 거예요? 일단은 칼륨은요, 건강한 분들은 이제 많이 드셔도 우리 몸에 나트륨 칼륨 펌프란 게 있어서 조절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그 신장에서의 그런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특히 웬만한 과일 드신다고 큰 일은 벌어지지 않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여름에 과하게. 덥다는 이유로 과하게 과하게. 드실 가능성이 주식으로. 매우 높다는 거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부정맥 때문에 아, 또 네. 부정맥. 큰일 나실 수 있다는 얘기죠. 부정맥. 아보카도 같은 거는 이게 빵에다 발라 먹어도 맛있는데 맞아요. 이게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다? 적당량은 상관없고요. 너무 적당량. 과하게 드시거나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과일 때문에 이런 큰 사태까지 벌어질 줄은 몰랐는데. 아니, 그러면 신장이 괜찮은 사람들은 뭐 이런 참외, 수박, 뭐 아보카도 충분히 좀 먹어도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아마 충분히 먹고 뭐 이렇게 우리가 양껏 먹고 이래도 탈날걸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배탈 나면 아시죠? 네, 화장실 계속 들락날락하고 정말 힘들거든요. 진 빠져. 진 빠져. 근데 여름 과일을 드시고 이제 배탈이 나는 네. 이유는요. 여름 과일이나 이제 수입되는 과일들의 기운이 서늘하기 때문이죠. 기운이 서늘하니까 마치 과일이긴 하지만 차가운 냉음료를 드시는 것과 똑같으세요. 네. 그래서 배탈도 많이 날 수 있고 또 보통 이제 수박을 언제 드세요? 수박은 이제 주무시기 전에 우리 과일 좀 모여 먹고 앉아서. 잘까? 그래서 수박을 드시고 주무시면 네. 잠을 못 자요. 시원한 왜냐하면 수박이죠. 시원한 수박이어서 잠을 잘 잘 같은데 수분량이 너무 많아서 화장실을 들락들락거리고 숙면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더더군다나 수박을 밖에 내놓지 않고 요즘은 이제 냉장고에? 김치 냉장고들이 김치 많아서 네. 거기서 꺼내서 기운도 차가운 과일을 차갑게 해서 드시니까 더더욱 배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속이 평소에 냉한 분들은
더더욱 배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저걸 우리가 대표 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차갑게 먹어야지 이게 제맛인데 이걸 갖다가 그렇게 네. 먹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죠. 뭐 대표 건강이냐 맛이냐 이건데. 대표 드실 수는 없지만 네. 맛이 안 나지.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건강 팁은 냉장고에서 꺼내서 드시지 마시고 상온에서 드시면 좀 낫고요. 또 수박이나 과일들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예. 조금만 드시고 또 요즘 덥다고 해서 찬 과일 드시고 에어컨이나 선풍기 켜놓고 또 네. 배를 올려놓고 네.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또 배탈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또 배탈 가능성이 아니 근데 줄일 수 그 있습니다. 맛이잖아요. 대청마루에서 네. 이렇게 양쪽으로 통풍 잘 되게 해놓고 쭉 둘러 앉아서 한쪽 다리 이렇게 걷고 딱 앉아서 선풍기 틀어놓고 먹는 그 수박 맛이 기가 막힌 건데. 그거 안 하면은 그 올 여름을 어떻게 나란 말이에요. 결국은 힘들지. 여름이라는 게 네. 우리도 힘들지만 네. 과일도 힘든 계절이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힘들겠지. 그럼요. 그러니까 과일도 병에 잘 들 수 있기 때문에 이 병든 과일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살낼 수 있죠. 아니 사람만 병든 줄 알았는데 과일도 병이 든다고요? 왜 병든 과일 어떻게 알아요? 썩는 거?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작년에 왜 모자이크 수박이라고 한번 난리가 났었던 거를 그래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네, 저 기억나요. SNS에서 수박 안에 소용돌이 모양으로 있는 그 수박 보고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이게 이제 일종의 진딧물이 맞아요. 진딧물이 옮기는 바이러스 질환인데 진딧물이 매개가 돼서 이게 이제 수확하는 과정에서 사람의 손을 타고 옮겨지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문제죠. 다른 수박에도 또 전염도 되는군요. 그렇죠. 특히나 이 병에 걸린 수박은 이제 뭐 이파리가 녹색으로 얼룩덜룩하게 변한다든지 네. 수박 단면 곳곳에 황색 섬유상의 줄이 생긴다든지 이런 특징들을 심하다, 보이게 심하다. 되는데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의 이름이 오이 녹반 모자이크 바이러스라는 게 원래 원명이에요. 사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네. 보기에도 정말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심하지 않은 거는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죠. 살짝 난 건 다 요런 대부분 거. 있어요. 네, 네. 요 정도? 이 정도 다 있잖아. 나 요 정도 거 먹었는데. 나도 먹었어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이걸 드시면 사실은 이 바이러스는 과수에 생기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건 거의 없고요. 네. 그 대신 저렇게 바이러스에 걸린 수박은 세균에도 취약하고 곰팡이도 잘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2차적인 감염들 때문에 그거를 먹고 이제 배탈이 나고 구토를 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러면 단면을 이렇게 봤을 때 네. 거기 소용돌이 무늬나 아까 봤던 그런 무늬들이 있으면 그거 안 먹으면 되네요. 그렇죠. 이제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수박을 잘라서 가져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잘랐을 때 이렇게 소용돌이 무늬가 나타나는 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소용돌이 무늬가 이렇게 가볍게 있다고 해서 이걸 모두 다 모자이크 수박병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소용돌이 무늬는 이제 과실의 가장 중간 부위에 있는 태자라는 부위에 예. 정상적인 무늬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도 약간의 소용돌이 무늬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소용돌이 무늬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건 아니십니다. 아니 그래도 이게 먹으면 탈이 난다니까 확실하게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확실한 구분. 그리고 일단은 이제 확실한 구분은 이렇게 시중에 나오기 전에 수박을 출하는 농부들한테 가야 된다고요? 농부들이 철저하게 걸러내죠. 그분들이 먼저 네, 1차적으로 네. 걸러낸다. 걸러내고 시중에 나오기 때문에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수박을 직접 이렇게 구하시는 주부님들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겠죠. 농부들은 어떻게 확인하죠? 겉모양으로 확인이 되는 모양이죠. 네, 일단 뭐 간단한데요. 뭐 이제 겉모양으로는 이제 꼭지가 갈색으로 말라 있는 경우, 예. 곰팡이가 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서 딱지가 내려앉아 있는 경우도 문제가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껍질이 지금 여러분 맨질맨질하잖아요. 예. 맨질맨질한데 울퉁불퉁한 수박 껍질. 또 수박을 잘라봤을 때 이렇게 너무 빨간색이거나 예. 또 주황색 섬유질이 너무 진하게 나타나 있는 경우도 문제가 되고 또 수박을 보통 이제 잘라서 보면 한쪽이 괴사가 돼 있는 부위가 있어요. 또 요즘 그런 수박은 잘 없는데 심한 경우는 이렇게 악취가 날 정도로 이렇게 썩어 있는 부위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좀 아니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빨갈수록 잘 익은 거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제 수박을 고르실 때 이제 신선한 수박. 네. 그렇죠. 이렇게 두드려보고 잘라보면 빨간 게 쫙 하고 벌어지면은 정말 잘 익었다고 맛있는 생각하는데. 수박을 고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간단한데요. 많이들 아실 거예요.
꼭지를 먼저 보시고 네. 꼭지가 신선해야 되죠. 네. 그다음에 꼭지가 붙어 있는 부위를 이제 이 친구는 수박인데 배꼽이라고 부릅니다. 예. 배꼽이 작아야 돼요. 배꼽이 작아야 되고 지금 무늬가 보이시나요? 아, 이 맛있는 그거 진한데? 그 맛이- 수박 좋은 수박. 맛있는 수박입니다. 네. 네, 적색과 흑색의 그 테두리가 선명할수록 선명해야 된다. 좋고요. 또 이렇게 잘라봤을 때 방금 빨갈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런데 가장 맛있는 수박은 연분홍색. 연분홍. 너무 붉은색은 과숙성돼서 네. 식감도 떨어지고 푸석거리기 때문에 약간 연분홍색의 수박을 연분홍색. 고르시는 게 선생님 보기에도 이 수박 잘 골라왔죠? 네, 잘 골라왔는데 이건 좋으네요.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꼭지가? 좀 말랐네요. 여기. 꼭지가 좀 말라서 출하한 지 조금 된 것 같아요. 저걸 못 그래서 봤네. 이런 것들을 잘 네. 피해서 고르시면 네. 이거 누가 골라왔어요? 우리 PD가 골라왔나? 작가가 골라왔나? 우리 PD가 골라왔네. 헤이.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 안 그래도 오늘 마트 가서 수박 한 통 사려고 했거든요. 아, 좋은 선택이죠. 꿀팁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 저는 요즘에도 참외를 주로 먹는데 아랫배가 또 살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참외 먹고도 이럴 수 있나요? 참외 먹고 그러시는 분들 꽤 있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수확 시기가 좀 과하게 지나게 되면 참외 껍질이 두꺼워진다고 해요. 이렇게 두꺼워지는 경우에는 참외 안에 물이 조금 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경우를 물찬 참외라고 그래요? 부르더라고요. 우리가 또 물찬 제비는 들어봤어도 물찬 참외는 생소한데 그 구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이 차게 되면 아무래도 상할 가능성이 좀 커지겠죠. 예. 근데 저희가 뭐 겉을 잘라보지 않느라는 좀 알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보실까요? 네. 이 물찬 참외 같은 경우에는 네. 자 물에 담궈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비중을 과학을 활용하는 거죠. 저렇게 지금 물에 잘 뜨는 참외들 보면요. 네. 위에 동동 뜨면서 줄이 한 3개쯤 나와요. 네. 이런 아이들은 좀 그래도 신선한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안에 물이 차거나 상태가 안 좋은 아이들은 좀 담궜을 때 밑으로 쑥 가라앉아 버리는. 저렇게. 그렇죠. 아니, 저거 생긴 것도 그러네. 그렇죠. 저런 경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참고로 이제 뭐 참외 먹고 이렇게 배탈이 나는 이제 이유는 이제 이렇게 상한 참외가 아니라도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적으로 먹는 과일 중에 성질이 가장 서늘하고 차가운 과일이 바로 참외입니다. 네. 참외구나. 그래서 과거에 이제 참외를 약으로도 썼는데요. 그래서 참외는 동의보감 같은 데 보면 무더위를 식혀주고 갈증을 제거한다. 그래서 여름철에 많이 먹고 몸의 건강을 챙겼는데 네. 문제는 기운이 너무 차갑기 때문에 평소에 배탈을 잘 일으키는 네. 속이 냉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분의 경우에는 참외를 먹으면 쉽게 배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참외는 근데 쉽게 구분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씻어서 먹으니까 물에 한번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뜨는지 안 뜨는지. 그래서 뜬 거 해서 아까 거는 이쪽 안 뜨는 거 식감이 확 떨어져요. 이쪽게 맛있게 생겼어요. 네.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겠고. 근데 우리가 여름 과일이 시원한 맛도 있지만 또 이게 당도가 있으니까 달콤한 맛에 먹거든요. 이 당도는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네. 여름 과일의 가장 매력은 달콤함이죠. 이 달콤한 매력이 사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사람을 말씀하셨듯이 잡는데 또. 당도가 높아서 많이들 드시는데 네.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정제 당분을 섭취하는 것보다 낫지만 과일이라고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주의가 잘. 네, 그래서 대체 얼마나 당도가 높은지 오늘은 당분 측정기를 진짜 가지고 재미 들렸어요. 나와봤습니다. 어제도 하시더니 오늘 또. 예. 측정기장이야, 측정기장. 사실 많은 당뇨 환자분들께서 가장 기피하는 게 합병증 때문에 이 탄산음료 가장 안 드시는데요. 탄산음료와 비교해 봤을 때 포도와 복숭아에는 얼마나 많은 당분이 들어있는지 네. 저희가 직접 이 자리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탄산음료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럴싸하죠? 네네. 진짜 실험실에 스카웃 되겠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탄산 음료를 볼게요. 탄산. 네, 한번 검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넣으면 이제 수치가 나오는 거예요? 네, 브릭스, 수치가 당도 나오는 나오는데요. 거예요. 당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흐를까봐 네. 살짝 이렇게 그리고 잡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방송 중에 사람이 긴장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긴장해요. 빨리 안 나오는구나. 당도의 단위가 브릭스군요, 브릭스. 네, 브릭스라고 브릭스. 하는데 보통 브릭스라는 표현은 이제 100g 액체에 당이 몇 g이 녹아 있느냐. 그래서 1g이면 100g 액체에 네. 당분이 1g이 녹아 있으면 1브릭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이다죠? 네, 사이다인데 네. 대부분 사이다 하면 당분이 가장 많다라고 네.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탄산음료의 당분을 확인해 본 이후에 과일의 당분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당분 측정기가 긴장을 긴장했어, 상당히 긴장. 많이 했네요. 또 생방송 중이어서. 내가 오늘 저 첫 방이에요. 아주 당돌하네 아주. 그동안에 우리가 세균 측정만 했다가 네. 그쵸. 당도가 처음이라. 이제 조금만 기다리시면 네.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정말 궁금해지는데 이렇게 생방송 중에 안 될 땐 심정이 어때요? 어디든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그렇구나. 네, 사실 이게 지금 살짝 네. 네, 측정기가 긴장을 했는데 네. 제가 사실 오늘 생방송 전에 직접 한번 해봤어요. 테스트 해봤는데. 네, 테스트를 해봤는데 탄산음료가 네. 10에서 한 12브릭스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10에서 12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렇다면 포도는 어떨지 포도. 과일이니까 한번- 이제 당도가 좀 있겠죠. 네, 침착하게 포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도는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직접 한번 즙을 짜볼게요. 포도가 되면은 이 기계는 탄산음료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건강한 기계로. 건강한 기계. 탄산음료보다는 좀 덜 달 것 같은데. 네, 네. 덜 달 것 같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근데 측정 중에 더 있습니다. 다니까 할 것 같아 지금. 또 심리 게임이에요. 네,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덜 다니까 이걸 저기 나왔네. 나왔습니다. 과일 자꾸 먹으라 그런 거 아닌가? 뭐야? 130. 화면에 보이시나요? 13.6 브릭스. 오, 더 많네. 네, 13.6 브릭스가 포도. 나왔습니다. 13.6. 그러니까 탄산음료가 10에서 12 정도가 나오는데 포도가 더 많이 나왔죠. 더 많이 나왔어요. 당도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너무 복숭아인가요? 네, 이번에는 복숭아를 한번 해볼게요. 복숭아도 기계 희한하네. 탄산음료를 거부하네. 위에다 바로 짜고 자,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탄산음료는 좀 꺼리시더라도 과일은 몸에 좋고 건강하니까 그러니까요. 드시잖아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근데 생각보다 이거 보세요. 복숭아는 복숭아는 12.3 브릭스입니다. 포도가 제일 보시나요? 높네. 그러네. 12. 네. 포도가 제일 높고 3 브릭스. 탄산음료가 제일 낮아요. 그러게. 그러니까요. 이제 뭐 실험 결과에서 보셨듯이 이제 일반적으로 당뇨병 환자분들은 탄산음료에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피하시는데 안 먹죠. 탄산음료만큼이나 이렇게 과일에도 당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는 경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주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여기 지금 복숭아도 우리가 브릭스 검사를 해봤습니다만은 복숭아가 유독 이거 드시고 배탈 나는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보통 특성을 보면요. 복숭아나 키위처럼 솜털이 있는 네. 털 있는 아이들은 거. 아무래도 알러지 성향을 지연성 알러지 반응을 나타내는 경우들도 많고요. 파인애플처럼 이렇게 겉이 울퉁불퉁한 것들도 좀 그런 경향이 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 하여튼 너무 많이 드시는 게 제일 문제고요. 평소에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차가운 음식이나 이런 거 먹으면 배앓이 하시는 분들 같은 네. 경우에는 조금 더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네. 사실은 평소에 찬 거 드시고 찬 과일 드시고 배탈 안 나시려면 평소 장 관리를 잘 해놓으시면 그런 거에 좀 무난하게 장 이겨내실 관리. 수 있죠. 그리고 저 여름 과일에 씨 있잖아요. 씨도 많이 있죠. 저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제 그 수박은 씨채로 먹는 게 더 건강하다 이랬는데 또 다른 것도 씨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죠. 이것도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과일을 먹다 보면 씨앗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먹어도 되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 먹으면 안 되는 씨앗이 있는데 설마요. 먹어서는 안 되는 씨앗이 있죠. 있죠. 그런데 뭐 저한테 자꾸 뭐라 그러시는데 먹어서 안 되는 씨앗을 많이 드시면 네.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또. 아이고. 이번에도 사망할 수 있어요. 아니 수박이나 포도 같은 거는 그냥 제가 그냥 다 그냥 삼키잖아요. 네. 꿀떡꿀떡. 포도도 그냥 꿀떡 삼키는데. 그렇죠. 뭐 이제 표가 나올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먹어도 되는 이제 과일의 씨앗은 보통 수박이 있죠. 수박에는 이제 시트룰린이라는 요거 한번 볼까요? 네, 네. 볼까요? 네네. 한번 먹어도 보도록 되는 거. 하겠습니다. 먹어도 되는 씨앗. 네. 아, 수박, 성류, 성류. 참외. 네, 참외, 참외. 포도. 그래 이런 거 먹어. 이 수박은 드실 때 꼭꼭 씨앗도 꼭꼭 예. 씹어 드시면 이제 수박 씨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이뇨작용도 있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남성들의 정력도 전립선에도 도움이 되는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또 이제 석류는 여성들의 경우에 이제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이 많아서 갱년기
증상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씨앗을 그냥 꿀꺽 삼키면 효과가 전혀 없고요. 씹어 드셔야 효과가 있다는 참외 거예요. 같은 경우는 이거 참외 씨를 먹으면 배탈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긁어내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참외 씨도 마찬가지로 성질이 서늘하기 때문에 배탈 나는 거지. 참외 씨가 뭐 과거에 뭐 날카롭기 때문에 장을 찌른다 그런 것들은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잘 씹어 드셔도. 이게 또 화장실 가면 확인이 돼요. 어이구야. 포도도 먹어도 되고 먹으면 안 되는 씨앗. 예. 자, 자, 먹으면 안 되는 씨앗입니다. 매실, 매실. 살구, 복숭아, 아, 그래. 맞아. 매실은 사과, 안 돼. 앵두네요. 이거 우리가 알고 있어. 그렇죠. 사과가 의외네. 이 씨앗의 공통점은 이 씨앗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씨앗 배당체가 들어 있습니다. 씨앗 배당체는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독곡물 중에 청산 아시죠? 청산과 당이 결합된 아, 그래요? 형태로 있는 게 이제 씨앗 청산가리의 배당체죠. 청산. 그런데 뭐 일상적으로는 씨앗 배당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씨앗 배당체가 이 아미그달린이 함유된 씨앗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위장에서 효소와 수분을 만났을 때 네. 가스가 형성돼요. 네. 이게 청산가스입니다. 네. 그래서 독성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데 소량에서는 배가 아프고 구토, 설사가 일어나지만 많은 양에서는 중추신경계를 억제해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간 요걸 잘 보시고 씨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은 뭐가 있는지 먹으면 안 되는 과일은 뭔지 확인하시고요. 또 여름철에 우리가 가장 많이 걸릴 수 있는 질환이 배탈이에요. 지금 네. 얘기 쭉 했습니다마는 물 갈아 먹어서 생기기도 하고 과일 차게 먹어서 생기기도 하는데 요 배탈 걸렸을 때 어떻게 하는지 요것도 좀 팁을 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트에서 네.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네. 배탈, 여름철 과일을 먹고 배탈, 설사 잡는 1분 배탈 탈출 지압 체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하의 홈 트레이닝 한트 오늘도 배워보겠습니다. 네. 반대쪽. 그렇죠. 위, 아래, 왼쪽, 동선 앞으로 찍은 아래, 거군요. 왼쪽, 오른쪽. 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됐습니다. 네, 네네. 한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름철이 되면서 이제 찬 음식을 먹고 배탈이 많이 나는데요. 아야. 네, 그렇죠. 지압을 통해서 이 배탈, 설사를 바로 멈추게 하는 지압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 군데인데요. 한 군데는 손, 손. 한 군데는 배, 배. 한 군데는 무릎입니다. 무릎. 일단 손은 손. 여러분 많이 아시죠? 네. 합곡. 합곡. 합곡을 잡는 방법은 엄지손가락과 두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겹쳤을 때 네. 가장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위. 여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잡기 힘드시면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벌렸을 때 네. 삼각형을 가운데. 긋습니다. 딱 이 자리에. 삼각형의 그렇죠. 중심. 합곡. 그래서 합곡을 이렇게 잡으시고 두 번째 합곡을 누를 때는 바깥손으로 이렇게 반대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잘 따라해 보세요. 네. 좀 잘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감싸서, 감싸서. 눌러주는 거죠. 이렇게 눌러주고. 그리고 반대쪽도 눌러주고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배가 아플 때, 소화가 안 될 때, 또 채기가 있을 때, 두통이 있을 때, 설사가 일어날 때, 그러니까 제반 위장장애가 있을 때 합곡을 눌러주셔도 되고, 손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또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쳐주셔도 돼요. 쳐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복부 마사지. 복부 마사지는 이제 대장에 이렇게 상행결정, 하행결정, 횡행결정, 하행결정 순서대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시고 배꼽 바로 네. 양쪽 자신의 손가락 세 개를 붙인 거리만큼 떨어진 곳이 바로 천추혈입니다. 네. 그래서 복부 마사지 해주고 천추혈도 지압해주면 네. 복통 설사를 멈추는 효과가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어디죠? 무릎. 무릎은 자신의 슬개골 쓸개골. 바깥쪽 바깥쪽에 손가락을 세 개를 대서 네. 이 부위가 바로 양구혈입니다. 양구혈. 양구혈. 쓸개골이 도관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도 눌러줘도 되고 손가락 아파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네. 쳐줘도 된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쉽게 네. 안티배탈 안티배탈. 지압체조 안티배탈 지압체조. 1분 안티배탈 지압체조를 1분 안티배탈 지압체조. 아주 재미있는 네네. 율동과 함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아이들과 어른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남녀노소 그렇죠. 누구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네. 잘 따라할 수 있는. 네, 어르신들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아이들까지 함께. 자, 이 포인트는 귀엽게. 자, 준비. 자, 준비 자세. 우리가 자, 음악 오늘 주세요. 시작했죠? 네. 자, 하나, 둘. 아이들이 이거 유치원 좋아하는 노래. 음악이네. 예? 자, 합곡.
아이스크림. 반대쪽. 때려주기. 자, 복부 마사지. 배가 아파. 아야야. 자, 배 쓸고. 천추. 쭉. 안 누르면 천추에 한 대입니다. 양구지압. 아이고. 또 반대쪽. 누르고. 양구 때려주고. 자, 복부 마사지. 다시 한번. 배탈 안 나게. 천추. 눌러주고. 소화 다 되네요. 합복. 안 반대쪽. 돼. 합복 때려주고. 좋아요. 네. 자, 배탈 안녕. 자, 잘 따라하셨나요? 네. 시간이 안 되시면 네네. 끝내고. 네, 네. 지금 이제 끝내고 우리가 네, 먼저 먹어야 시간이 돼. 안 돼서. 네, 감사합니다. 잘 수고하셨습니다. 먹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요, 여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 눌렀었는데,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했죠. 쳐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선추. 네, 눌러주시고요.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운동까지 해봤으니까 이 시간이 기대됩니다. 배탈 없이 건강하게 잘 드실 수 있는 음식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나왔거든요. 네, 이보은 요리 연구가님. 네. 오늘도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네. 속이 굉장히 불편하신다 그래서요. 제가 네. 오늘 아. 배탈 걸렸을 때 먹으면 아주 좋은 음식. 소화도 잘 되면서 속을 조금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좋다. 차조로 만든 차조죽입니다. 죽 좋죠. 네. 뜨끈한 죽한 거는 먹으면 아이고, 좋죠. 예. 차조주. 차조가 그 녹차. 아니야. 네. 차조는요, 그냥 네. 공유의 일종인데요. 아, 그래요? 차조. 네,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속이 좀 불편하다, 뭐 속이 좀 약간 좀 허한 것 같다 이러시면 조죽 끓여라 말씀들 하셨거든요. 조죽. 그래서 그것처럼 이 차조죽은 굉장히 원기를 회복하고 또 기력을 좀 충전시키고 또 조금 아프셨던 분들한테 편안하게 환자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죽이에요. 그럼 일단 차조하고 요새 메조가 있거든요. 차조, 구분 메조. 가능하세요? 메조는 이제 비슷비슷한데? 소프라노 할 때 메조 소프란 그거 말고. 지금 제가 비슷비슷해요. 비슷하죠? 네. 크기가 다릅니다. 이건 지금 메조거든요. 요건 지금 차조예요. 더 작아요, 알고 네, 맵쌀, 더 알갱이 찹쌀 잘 쪄. 이런 것처럼.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차조는 약간 찰기가 있고요. 네. 이 메조는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맵쌀처럼 찰기가 없는 것이 바로 이 메조입니다. 메조. 예, 그래서 저는 오늘요, 요 차조를 이용을 하는데 이 차조 한 컵을 네. 깨끗하게 씻어서 네. 물에 30분 정도 이렇게 불려 놓으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약간 통통하게 되거든요. 네, 불었네요. 요거에다가 제가 아까 차조, 메조가 있듯이 쌀도 맵쌀, 맵쌀. 찹쌀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찹쌀만 갖고 하면은 살짝 찰기가 부드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들어서 훨씬 더 소화가 잘 되는 찹쌀을 조금 섞으려 그래요. 그래서 찹쌀 4분의 1컵, 맵쌀 4분의 1컵, 차조 1컵. 근데 죽을 끓일 때 가장 여러분들이 포인트 삼아야 될 게 뭐냐면 바로 물이에요. 물의 양. 네, 물의 양이 양이야, 맞아. 요게 7컵이거든요. 네. 보통 6배에서 그러니까 5배 반에서 6배 정도 준비하시면 돼요. 야, 이 눈대중으로는 힘들겠는데요. 그래서 종이컵으로 이용하시면 굉장히 종이컵으로. 좋습니다. 네. 종이컵으로.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좀 갈아볼게요. 그냥 하셔도 괜찮은데 네. 만약에 아침에 하다 보면 조금 급할 수도 있으니까 네. 갈아서 할게요. 요거 불린 차조 이렇게 다 집어넣고요. 네. 그다음에 이거 맵쌀. 예, 요거는 찹쌀이에요. 찹쌀? 찹쌀 4분의 1컵. 네. 그다음에 맵쌀 4분의 1컵. 제가 아까 준비한 7컵 중에서 요걸 갈아줘야 되니까 조금만. 한 2컵만 먼저 넣게요. 네. 네. 이렇게 넣고 요걸 갈을게요. 죽할 때 저렇게 갈아서 하면 훨씬 간편하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훨씬 간편하죠. 청아란다. 네. 갈아서 그냥 끓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갈아서 하시면 좋아요.
곡물차 같아요, 곡물차. 오곡 라떼 같은 거. 저는 사실 네. 죽 끓일 때요. 네. 약간 뭔가가 씹히면서 내가 약간 저작근 운동을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네, 것보다. 그냥 술술 넘어가는 것보다. 어. 그래서 약간 덜 갈아요. 그래서 덜 갈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거를 부어요. 바로 냄비에 부어줍니다. 네. 바로 붓는데 아까 제가 물 남겨놨잖아요. 네. 물 저를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제가 따를까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흔들어서. 잠깐만요. 흔들어서 다 보여야지. 또 한 번 더. 아, 이걸 위해서 남겨놓으셨구나. 네. 왜냐하면 우리가 죽 끓일 때요. 네네네. 아, 물이 또 없네. 물 더 부어야지. 또 물이 없네. 물 더 부어야지. 이렇게 죽을 끓이잖아요. 네. 그러면 죽이 이렇게 호화가 안 되고요. 약간 덜 끓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완전하게 내가 준비한 6배 정도의 물을 다 넣고 이렇게 끓이시면 좋아요. 근데 죽 끓일 때 가장 쉬운 게 죽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정성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죽이 가장 어려운 메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끓어오를 때 나무 주걱으로 잘 저어가면서 네. 40분을 중간불에서 끓이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호화가 돼서 죽이 만들어졌다. 네. 그러면 약한 불에서 한 5분 정도를 끓이시면 네. 굉장히 좋은데요. 이렇게 5분 정도 끓이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 왜 뜸 들인다 그러죠. 그렇죠. 네. 뜸이 폭신하게 들어야 죽 맛이 또 좋거든요. 네. 그래서 뜸 들이기 위해서 5분 정도를 훨씬 더 잘 저어주시면 아주 맛있는 죽을 드실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보인다. 이렇게 죽을 끓이다 보면 네. 어머님들이 요거 죽 요거 삭을 텐데 여기다가 소금 넣으면 안 되겠지. 진짜 안 됩니다. 소금 넣으면 안 왜냐하면 돼요? 죽이 갑자기 삭아버려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소금을 넣지 마시고요. 간장? 저처럼 잣간장을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잣간장? 우리 경실 씨가 이거 좀 저어주시겠어요? 그래. 이거는 저 정성이라 죽은 정성이니까 제 정성도 좀 담아드릴게요. 근데 간장 간장을 끓이시는데 간장이 있네요. 저는요 잣가루를 이렇게 칼로 다져서 네. 가루를 만들어놔요 입자가 있게. 그러고 난 다음에 요게 지금 간장에다가 동량의 물을 섞었거든요. 만약에 간장이 2큰술이다 그럼 물도 2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로 먹기 직전에 넣으세요. 작간장. 먹기 직전에 네. 다진 잣을 이게 넣습니다. 잣간장이구나. 요거 죽에다가 조금씩 타서 잡수시잖아요. 네. 잣의 고소한 맛도 일어날 뿐만 아니라 간장으로 양념이 되니까 따로 죽이 삭지 않고 끝까지 다 먹을 때까지 죽 맛이 아주 좋습니다. 요거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어요. 견과류 넣어주는 거나 이렇게 똑같은 방법이네요. 작가루. 따로 안 넣어줘도. 예. 잠깐. 그래서 자기 그 간에 맞게 뿌려서 먹으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이렇게 준비하시면 네. 아주 맛있는 차조죽 드실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 차조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 쏘아서 네. 내일 아침에 아침에. 따끈하게 데펴서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간이 아무것도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삭지를 않아요. 네. 그래 들었지 여보? 네, 꼭 해요. 죽은 저렇게 계속 저어줘야 되니까 죽은 정성이다. 그래서 정성이죠. 네. 저희 집도 뭐 정성껏 죽집에서 사오더라고요. 정성껏 만든 걸 사와요. 근데 이 차조가 확실히 배탈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차조는 이제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곡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아밀로펙틴이라는 성분 때문에 이제 소화도 잘 되고 또 식욕을 촉진시켜서 입맛을 돋궈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영유아들 이유 없이 설사를 할 때 이 차조 미음을 끓여서 먹이는 게 응급 이렇게 처방 중에 하나였거든요. 동의보감에서도 이렇게 차조가 나오는데요. 차조는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조조초, 좁쌀입니다. 네. 이제 한자어로는 속미라고 하는데 소화기를 튼튼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오래된 조일수록 약효가 좋다라고 했는데 3에서 5년 정도 된 이제 차조는 해독 작용이 있으면서 이질, 설사, 장염에 효과가 있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조를 이렇게 갈아서 가루로 놔뒀다가 배탈 설사라면 그냥 뜨거운 물에 풀어요. 놔두면 밑에 가라앉잖아요. 예. 위에 있는 떠 있는 맑은 물만 계속 마시겠는데 그 물에도 어느 정도 탄수화물과 미네랄 성분이 들어있어서 탈수를 예방하기도 하고 전해질도 교정해주기 때문에 아주 응급 음식으로 배탈을 잡는 효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금 차조죽에도 찹쌀이 들어갔는데 찹쌀이 소화력을 돕습니까? 아,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제는 풍족하잖아요. 네. 현명하게 고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평소에는 우리가 거친 음식을 드시라고 많이 권하거든요. 그래야 당분도 적고요. 인슐린 저항성에 도움이 되지만 지금 이보은 선생님이 죽 끓여주시고 계신데 저거 아마 배탈 났기 때문에 끓여주시는 거거든요.
배탈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칼로리가 부족해지죠. 네. 우리가 그 영양이 떨어지니까요. 찹쌀처럼 흡수가 잘 되는 당분을 갖고 있는 음식을 먹어주면 네. 굉장히 기력이 보충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영양소를 따지기 전에 흡수가 잘 되는 찹쌀을 이용해서 저렇게 죽을 끓이시면 훨씬 빠른 시간에 영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잣간장에 들어간 잣은 어떤 효능이 있는 거예요? 잣도요. 사실은 우리가 요새 왜 견과류 먹는 게 좀 이게 이슈고 유행이잖아요. 네. 이렇게 네. 조그맣게 포장해서 하루에 다니시고 한 팩씩. 그렇죠. 네. 근데 거기 아쉬운 건 잣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인 음식 중에서 불포화 지방을 가장 잘 가지고 있는 것이 네. 호두하고 잣이거든요. 더군다나 잣은 먹기도 좋고 단지 이제 문제는 그만큼 영양이 풍부한 대신에 칼로리가 좀 높고요. 많이 드실 경우에는 설사 같은 것 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소량씩 드시면은 매우 좋은 음식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쌍화탕에다가 두세 알밖에 안 들어있죠. 왜 이렇게 야박한 거 했어요? 알았어요. 두 번째 요리 또 준비하셨어요? 네. 네. 이렇게 차조죽을 먹게 되면 사실 김치 국물을 떠먹어도 좋지만 동치미나. 여기에 그쵸 동치미도 좋죠. 동치미도 좋죠. 여기에 저는 비타민도 조금 더 첨가를 시켜주고 그다음에 위장병에 아주 좋은 재료가 또 하나 있다 그래요. 네. 이게 뭐냐 바로 밤입니다. 네. 어머님들이 밤 이거 한번 잡숴보실래요? 그래요? 밤 그냥 먹어도 맛있죠. 맛있지. 그렇죠, 맛있죠. 당연히 이게 지금 그렇죠. 단맛이 많이 나는데요. 달다. 네, 요거 껍질 지금 제가 요 껍질을 다 벗겨왔거든요. 네. 껍질을 다 벗겨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데 그만 잡수세요. 야, 추석에 저거 100길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힘들어. 아버님들이 밤 네. 친다고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밤을 이렇게 쳐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치다 보면 밤이요 살짝 갈변이 돼요. 색깔 변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물에 넣는 거 아니에요? 찬물에 예. 네. 아무것도 안 넣고 얼음물에다가 얼음물에 네. 얼음물? 땡. 뭐예요? 설탕물에 잠깐 담가주시면 설탕이요?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꿀을 약간 더 첨가하잖아요. 그러면 밤 조직에 훨씬 더 부드럽게 돼서 밤이 훨씬 더 달 뿐만 아니라 밤 씹을 때 부드러운 맛이 또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요렇게 밤을 그렇게 설탕물에 살짝 담갔다가 건지셔도 아주 좋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요거 가지고 밤 조림을 할 거거든요. 맛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요 밤을 가지고 밤 조림할 때는 살짝 당분이 있어야 좋잖아요. 네. 미리 설탕물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제가 지금 물을 이렇게 좀 끓이고 있어요. 네, 네. 끓이고 있는데 왜 끓이냐 하면 네. 조금 조리하는 시간을 단축하시려면 밤을 살짝 데친 다음에 하시면 훨씬 더 양념이 잘 배일 뿐만 아니라 밤이 훨씬 더 폭신하게 익혀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끓는 물에다가 밤을 좀 놓고요. 네. 익히는 게 아니라 또 데치는 정도군요. 예, 데치는 거예요. 네. 살짝만. 그래서 건질 거예요. 자, 아, 넣고 뭐 바로 거의 빼시네요. 예, 한 1분 네. 정도만 있으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가 다 됐고요. 네. 그럼 요거는 이렇게 그냥 갖고 계세요. 살짝 데친 밤은 그렇죠. 요것도 따로 빼서? 아까우니까 저는 또 빼야 될 것 같아요. 그래. 하나도 아유. 빼야죠. 아유. 자, 이렇게 해서 아까보다 훨씬 더 조직감이 부드러워졌어요. 네. 좀 노래졌어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다 뭘 할 거냐면 오늘 요리가 바로 밤 꽈리고추 조림인데요. 밤하고 꽈리고추하고의 궁합을 또 맞춰주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뭔가요? 이 보리새우예요. 보리새우. 근데 보리새우 보통 어머님들이 이제 구입을 하시면 네. 냉동실에 많이 넣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냉동실에 넣게 되면 온갖 냉동실의 잡내를 건어물이 쫙 끌어안고 있거든요. 이걸 좀 없애주셔야 되니까 마른 팬에다가 이거를 좀 볶아주세요. 예. 아, 난 요런 팁이 더 좋아, 나는. 실질적으로 이걸 집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번쯤 볶아주면 냉동실 안에 있는 습기도 날아갈 뿐만 아니라 맞네. 냄새도 잡아주니까 네. 이거 굉장히 아주 좋은 아이템이거든요. 멸치 같은 거 할 때도 그렇게 멸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마른 팬에 한번 볶아주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볶아주세요. 근데 이렇게 볶아놓으면 이제 경식 씨 같이 남편분들이 많이 집어먹죠. 고소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옆에서 맥주 하나 칙 따갖고. 근데 거기서 먹는 맛이 있어. 맞아요. 쳐서 먹는 맛이 예. 있어요. 아주 고소해요. 아, 부럽다. 고소하죠?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따라 놓으세요. 담아놓고. 네, 따라 놓으시고 그리고 굳이 여기 있는 뭐 그 새우가 남겨놨던 요 흔적 있잖아요. 네네. 이거 버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왜? 그대로 쓰세요. 이건 왜요? 이거 그냥 구수한 냄새예요. 볶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넣느냐? 지금부터 양념을 할 거예요. 이거. 야, 식용유 좀 둘러요. 식용유 두르고. 아, 요런 거 좋다. 네. 그다음에 간장. 간장. 왜냐하면
또 다른 후라이팬 또 하라 그러면 어머님도 싫어하세요. 그렇죠. 하나에다 다 저기. 맞아요. 그리고 요게 맛술이에요. 맛술도 넣고. 네. 그리고 요게 매실청이에요. 그래서 매실청에 단 맞추고 네. 그다음에 다진 마늘. 마늘도 조금. 네. 그다음에 다진 파. 여기까지만 넣고 보글보글 얘가 지금 끓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끓을 때 네. 그때 밤, 밤 아까 해놨죠. 네네. 밤 넣고 졸여요 얘를. 이제 조리는구나. 네. 졸여주세요. 네. 자, 그래서 밤 안에 간장색이 조금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러고 나면 여기에다가 아까 준비했던 네. 꽈리고추 있잖아요. 네, 꽈리고추 꽈리고추도 대령입니다. 같이 집어넣으세요. 네. 근데 제가 아까 양념장을 미리 한번 이렇게 볶은 이유가 있어요. 모든 조림 요리를 할 때 양념장을 한 번 더 볶아주잖아요. 네. 그러면 재료에 흡착이 잘 돼요. 그리고 아까 밥에 쏙쏙 양념이 잘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볶아주세요. 저 요리가 과학이에요. 이게 진짜 과학이에요. 원리를 알아야 뭘 하지. 그리고 또 센스와 감각도 있어야 돼요. 아, 감각적이죠. 그러니까 난 이 시간이 제일 기대돼 진짜. 아, 보온의 밥상이야.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졸이느냐 하면 여기 보세요. 국물이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잖아요. 네. 국물이 거의 없어지고 꽈리고추하고 밤에 네. 요 양념장이 쏙 배일 때까지만 졸이시는데요. 네. 이때 요 볶아놨던 새우를 보리새우. 넣으세요. 아, 보리새우가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군요. 네, 왜냐하면 처음부터 넣게 되면 보리새우는 아무래도 건어물이니까 수분 있는 조림장을 몸으로 흡수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밤하고 꽈리고추에 네. 들어갈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볶아줘요. 향이 온다. 야. 그렇죠? 매운향이 좀 오지 않아요? 네. 좋다 좋다. 근데 자, 저거 이제- 밥도둑일 것 같아. 저것도 이거 밥도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요, 요거 해놓으면 사실 꽈리고추하고 보리새우 같이 졸여놓으면 아이들이 잘 안 먹어요. 밤 넣으면 네, 잘 네. 먹어요. 그렇죠. 그러네. 밥만 건져 먹기. 그 여기서 보면 밤이 마늘 같기도 해요. 그래요. 뭐 마늘이야 딱 먹었는데 뭐야 밤이야? 깜짝 놀라겠네. 자, 이렇게 됐으면 이제 조림장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네. 그치, 없어졌죠? 네. 이때 불을 끄세요. 네. 불 끄고 아까 제가 여기다가 설탕 안 넣고 그냥 매실청만 넣었었어요. 매실청. 그래서 네. 여기 올리고당을 넣고 올리고당으로 윤기를 조금 주고요.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요 통깨나 또는 깻가루 이렇게 넣고 활용점정을 딱 찍어주세요. 그러네. 너무 맛있겠다. 자, 보기에도 이렇게 너무 해서 좋아. 요거 한 접시 넣고 네. 사조죽 한 그릇 같이 올려놓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얼마나 맛있게요. 아, 진짜. 기가 막히겠네. 그냥 기가 막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잡수시면 되겠어요. 네. 네. 아, 거의 배탈 다 안 됐어요, 걸렸을 요거. 때, 배탈 안 걸렸을 때는 조로대다가 고기 먹고 싶으면 사태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하여튼 미식가셔. 떡볶이도 좀 만약에 넣고. 배탈이 안 나셨다 그러면 요 밤 꽈리고추 조림에다가 네. 진짜 금방 말씀하신 고기 것처럼 같은 거? 불고기가 숭덩숭덩 썰어서 네. 아까 밤이 약간 익혀지고 났을 때 꽈리고추 넣을 때 고기를 같이 넣으세요. 네. 그래서 같이 볶아버리면 네. 그것도 또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는 한 끼가 되겠죠. 예. 아, 수다 주면 네. 되겠는데. 아, 그거는?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야, 저거 덜어서 저희 이제 먹을 거거든요. 네. 그 전에 레시피 한번 봐야죠. 이기적인 하지만 어떡해 It's okay, okay I'ma shake it, shake it, shake it like you want my birthday I'ma shake it, shake it, shake it like you want my birthday Oops, you're not invited Yeah, you're not invited Oops, you're not invited 오늘은 내 맘대로 할래 Every day is my birthday Yeah, it goes bang bang up the love shot 터치가 fireworks 심장이 팡팡 마주치면 날 감탄을 like 그럼 난 반응해 당연한 like that Well I'm right 난 한가롭게 그냥 on my mind 털도 말고 털도 말고 오늘처럼 내 맘을 들어줘 이제 내 멋대로 매일매일 절대 없을 거야 지루할 듯 애정은 날 닫지만 네, 배탈이 걸렸을 때 차조죽 어떻습니까? 예. 차조죽 네. 그리고 밤 꽈리고추 조림입니다. 네. 밤 뭐 꽈리고추 그리고 보리새우가 들어갔죠. 걱정은
입맛을 북돋아서 너무 드실까봐. 배탈 배탈도 걸렸는데. 났고, 네, 과식할까봐. 그러니까. 그렇죠. 예. 살짝 걱정인데, 뭐, 과식이 걱정되는 요리는 아니에요. 네. 굉장히 소화도 잘 될 네. 거라서. 자, 이선민 선생님 지금 네. 막 드시려면 우리는 먹고 이선민 선생님 네. 질문 하나만. 네. 밤에 대해서. 네. 아니 뭐 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양 성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야말로 알맹이 과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처럼 배탈 있을 때는 더군다나 소화 흡수 잘 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더욱이 중요하죠. 뭐. 좀 먹겠습니다. 너무 간단하게. 그러면 제가 하나만 추가할게요. 네. 여러분들 밤 준비하실 때 속껍질 있죠? 네. 털 달린 부분. 네. 네. 그 부분을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왜요? 설사를 할 때 반드시 속껍질도 끓여서 드시면 돼요. 맛이 되게 떫잖아요. 네.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아서 그런데 수렴작용이 좋아서 설사를 멈추는 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설사를 멎었어. 좀 남았어. 그럼 끓여서 뭘 하느냐? 세안을 해보세요. 피부가 탱탱해지면서 잔주름이 쉬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밤 속껍질이 화장품 원료로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활용을 잘 해보시고. 한동화 선생님이 그래서 탱탱하시군요. 네, 오늘 또 밤 속껍질로 하려다가 안 했네. 탱탱하셔. 나 이렇게 탱탱해서 보톡스인 줄 알았더니. 아니 보톡스인 줄 알았더니 밤 속껍질이었어요. 근데 이거 진짜. 밤속입니다. 불맛이 어떠세요? 배탈인데 맛있어. 그쵸. 배탈인데 맛있어. 네. 고소하고. 이 잣이 식감도 일단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고소해요. 차조죽을 드실 때는요, 꼭 이렇게 잣간장을 곁들이셔야 네. 훨씬 더 입안에서 느끼는 그 이렇게 풍성한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배탈 나서 배가 아프면 입맛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먹기 싫은데 이게 맞아요. 딱 입맛을 돋아주는 역할을 하니까요.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짜지가 않아서요. 그렇죠. 그리고 짜서 좋죠. 보니까 네. 차조죽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잣간장 안 해도 굉장히 담백하게 먹을 수 있는데 네. 간장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곁들여서 드실 이렇게 많은 이유가 보통 배탈 설사하면 전해질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러도 소금기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도 잘 챙기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꽈리조림 제대로 맞네요. 그렇죠. 맛있죠. 그리고 제대로 이 어울려. 밤이 사실 저희는 밤 사놓으면 왜 이렇게 잘 썩어요, 선생님?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어머님들한테 특별히 밤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팁 하나 드릴게요. 네. 우리가 밥 껍질 있는 밤 사갖고 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일반적으로 살짝 데쳤다가 식혀서 찬물에 헹궈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시죠. 네. 살짝 데치고 난 후에 네. 찬물에 헹군 다음에 약간의 소금물에다가 30분 정도만 담갔다가 냉동실에 넣어놓으시잖아요. 네. 1년 내내 두고 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은 꼭 소금물로 한번 담가놨다가 냉동실에 넣는 거를 제가 권합니다. 보관은 소금물이구나. 네. 소금물. 너무 맛있네요. 특히나 꽈리고추가 그 짭조름해가지고 아까 밥도둑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계속 먹게 되는데 꽈리고추는 어떤 효능이 있어요? 꽈리고추는 이제 기온이 따뜻한 식재료 중에 하나죠. 식욕을 촉진하면서 입맛도 이렇게 막 좋아지게 하는데 위장도 이제 튼튼하게 하죠. 꽈리고추에는 이제 캡사이신이 들어있는데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은 매운맛이 있어서 평소에 찬 음식 먹고 배탈 났을 때 속을 덮여주는 효과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가바나 루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평소에 피멍이 잘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고혈압에도 좋고 피멍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베타카로틴도 있어서 안구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데 시력을 예방하고 백내장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여기 차를 가지고 오셨는데. 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차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뭐냐 차요? 하면은요. 네. 제가 매실을 작년에 담았었어요. 그래서 매실차를 준비했는데 요거는 매실청 만든 것을 1년을 숙성을 시켰다가 제가 지금 약간 미온수에다가 희석을 시켜서 드린 건데요. 사실 좋아요. 매실은 1년 있다 먹으면 약이고 3년 있다 먹으면 보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 매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상비약으로 조금 준비해 놓으셨다가 매실에 있는 또 유기산 성분이 소화불량 맛있다. 또는 맞아요. 약간 위액 분비가 너무 많이 될 때 또는 안 될 때 이럴 때도 도움이 되고 사실은 배탈 거치고 나면 그렇게 입맛이 없어요. 그럴 때 이렇게 매실차 따끈하게 잡수시면 아마 입맛도 회복되고 기력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아니 저는 이거 한동화 선생님이 가져온 줄 알았어요. 제가 원래 차 담당 네. 아닙니까? 네, 깜짝 놀랐네. 네, 차 담당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더 준비한 게 예. 있습니다. 네. 바로 배탈 설사 잡는 깻잎차입니다. 깻잎으로 차를. 네네. 깻잎에는 이제 항산화 물질, 항염 물질, 또 이렇게 항균 물질들이 있어서 여러분들 음식 드실 때
돼지고기나 회를 먹을 때 깻잎 많이 싸 드시잖아요. 네. 배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김밥 싸실 때 깻잎 넣으시면 여름철에도 잘 안 상합니다. 진짜 좋죠. 그런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깻잎을 그냥 이렇게 배탈 났을 때 그냥 끓여 드셔도 좋은데 미리 말려놨다가 깻잎을 이렇게 차로 끓여 드시면 효과가 좋겠습니다. 깻잎차 어떻게 끓일 수 있나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제 깻잎을 시중에서 구하시면 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이거 볼까요? 이제 화면을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시중에서 구하면 깻잎의 농약이 많아서 흐르는 물에 잘 씻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건조기를 이용했는데 1시간 정도 60도씨로 세팅해서 말리면 저렇게 바짝 마릅니다. 이거를 한 20장 정도를 으스러뜨려서 부직포나 큰 다시백에 넣고 물 1리터에 넣고 10분만 푸르 끓이면 돼요. 그러면 끝. 오. 맛이 얼마나 좋냐면요. 네. 박하차를 먹는 맛과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깻잎차를 드시면 끊지를 못하시거든요. 그래요? 네, 향이 정말 굉장히 맛있는 좋을 것 야, 같아요. 그렇게 맛있는 차를 안 가지고 왔구나. 네, 지금 이제 한번 저거는 이제 제가 병원에 직접 만드는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을 기대하겠습니다. 퀴육으로 보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여름철 아주 맛있는 여름 과일 건강하게 드시고요. 이렇게 배탈이 났을 때는 이런 음식 또 차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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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알아볼까요? 비는 다 그친 것 같은데. 네, 오늘 중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외출하실 때 우산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우산 또 필요하고.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다고 합니다. 야외 현장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김혜연 캐스터. 네, 아마 중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요란한 비에 밤잠 설치신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새벽 한때 서울 등 수도권 곳곳으로는 소낙성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일부 지역은 구름이 잔뜩 껴 있고요. 지금은 영서를 중심으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후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다시 늦은 오후 비가 시작되겠고요. 경북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지나니까요. 잊지 말고 우산 꼭 챙기셔야 합니다. 내리는 동안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겠습니다. 비의 경우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10에서 40mm, 서울 등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북부, 또 지형적인 영향으로 제주에 5에서 20mm가 내리겠고요. 경북 내륙에도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하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지 않는 일부 충남과 호남, 경남 해안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오존 농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짙어지겠습니다. 비가 내리긴 하지만 초여름 더위는 여전하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올라서 서울, 강릉 27도, 대전 28도, 울산 29도, 대구는 31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잦습니다. 내리고 있는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곳에 따라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금요일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에서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주말까지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토낙성 비의 경우 발달 속도와 비의 양이 매우 불규칙적입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서울 등 수도권과 중부 곳곳으로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되니까요. 계속해서 주변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친절한 예인 씨 시간입니다. 아시아 최고의 사이클 축제인 뚜르드 코레아가 닷새간의 대장정을 끝으로 지난 16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개인 종합 우승은 이탈리아의 필리포 자칸티 선수가 차지했고요. 한국 선수 중에서는 최형민 선수가 9위로 가장 좋은 성적을 냈습니다. 13회째를 맞은 올해 대회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천안 독립기념관 코스를 도입해 대회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예인 씨였습니다. 열대지방 가면 스콜이라고 비 맑다가 갑자기 확 내리잖아요. 네. 비가 그렇게 내리더라고요. 근데 때에 따라서 오늘도 계속 내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우산 꼭 하나 챙기셔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비 소식이 잦습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